자, 이제 교재 25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 이론과 실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자배법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일단 이 자배법의 목적에 들어가기 전에 이 법을 왜 만들었냐? 도대체 왜 만들었냐? 1963년도에 만들었어요. 1963년도쯤에는 사실 자동차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돌아다닐 때잖아요. 1963년도. 아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이때 만들었어요. 1963년도.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완화시켜 주지만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너무 피해자들한테 억울한 거잖아.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1963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럼 왜 피해자 보호의 자배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단 민법, 불법행위 책임인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이런 민법의 규정이 있어요. 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제 채무불이행, 민법상 300 몇 조의 그 채무불이행은 지금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민법상 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일단 누군가로부터 내가 손해를 입었어요. 어떤 사고를 당했건 뭔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피해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 손해를 네가 입혔다. 가해자이거나 뭐 특정 누구가 너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걸 누가 입증하냐? 내가 입증해야 돼요. 사고 사실 자체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 손해액이 얼마고 이런 걸 내가 입증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네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나에게 손해배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내가 입증해갖고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교통사고 같은 경우를 교통사고는 특징이 있잖아요. 보통의 민사적인 경우는 너하고 나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계약관계든 아니면 무슨 뭐든 간에 뭐 물론 불특정의 다수가 누가 와서 때리고 이럴 수는 있지만 교통사고 느닷없이 발생했어요. 느닷없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내가 모든 피해를 입어서 지금 누워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어느 날 며칠에 어떻게 사고를 내가지고 나에게 손해를 입혔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입증 책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입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민법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주장할 거냐 불법행위로 주장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채무불이행은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가해자에게 있는데 손해배상 책임 피해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무슨 경우가 되더라도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보상해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모든 이론들 있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계속 나오는 뭐 운행자 책임이라는 독특한 이론이 있어요. 운행자 책임이 뭐야? 우리는 저 폭행이나 상해든 아니면 누군가 불법행위를 해가지고 나를 다치게 하면 딱 가해자, 피의자인 저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민법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가해자 본인 한 사람. 여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하면 누구? 한 명 정도 더 추가해준다 그러면 누구? 사용자. 사용자 책임에 의해서 사용자는 누구? 내가 우리 직원한테 내가 사장님인데 우리 직원한테 무슨 일을 시켰다. 그럼 이 직원은 사장님을 위해서 일한 거니까 사장님 너도 책임져예요. 그래서 민법에서의 물어주는 당사자는 가해자 하나, 거기에 조금 더 하면 사용자까지 돼요. 사용자 책임도 거의 강력한 무과실 책임주의에 가깝습니다. 누구를 부려갖고 일을 시키는 사람은 그 책임,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본인과 사용자의 민법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이 법에 의해서 피해자가 청구를 했더니 이 가해자가 개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줄 수 없어.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있는 건이면 그래도 낫지만 사용자가 없이 그냥 가해자 본인만 있어. 가해자한테 막 달라고 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요. 판결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채권 보존 절차 밟아요. 막 압류하고 맨날 뭐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어떻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자. 왜? 차도 굉장히 많고 교통사고의 피해라는 것이 매우 큰데 이 사람들을 당사자들 간의 이런 법률 행위를 통해서 판결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보상 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으니 이 법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로 만든 거예요. 이게 제정 취지입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여러분들은 자배법 1조의 제정 취지를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배법이 1963년 이래 계속 바뀌었고요. 자, 1조 목적을 한번 봅시다. 목적. 우리는 이 목적에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주옥과 같은 문구다. 다 하나하나를 해석하고 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자, 1조 자동차의 운행으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그러면 이 자배법에서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자동차구나. 그러면 나중에 이 자동차가 뭐가 자동차인지를 또 찾아봐야 돼요. 운행으로. 운행으로다. 운행으로네. 예전에는요. 운행으로 말미암아, 운행으로 인하여 이런 식으로 법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 딱 멋멋으로 인하여, 멋멋으로 말미암아. 그럼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국어 잘하잖아요. 인과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 멋멋으로 그러면 운행과의 인과관계. 멋멋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결국은 그걸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상당 인과관계.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 여부를 따지는 문구예요. 이 문구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법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법조항의 한 조사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뭐뭐 등이 들어가면 그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도 여러 역사를 거쳤어요. 뭐뭇으로 인하여, 뭐뭇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의로로 지금 바뀌었고요. 이것도 우리가 또 공부할 거예요. 사람이 사망, 부상, 상. 그래서 사상됐을 때, 됐거나 여기에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자, 아까 제가 객관식 문제 하나 딱 예시로 들었을 때 자배법은 재물손해도 같이 보상해주냐?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아니었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에는 들어가요. 왜? 목적에는 이 목적은 보상만을 전제하는 게 아니고요. 가입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물을 여기 재물손해인 대물은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배법이. 이것도 법 바꿨어요. 자, 그래서 재물도 들어갑니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손해배상 제도, 교통사고 났는데 책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상도 의무적으로 해주더라. 이게 법적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자배법의 취지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한다. 이거는 그냥 장문 실력 있으면 글짓기에서 쓸 수 있어요. 자,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이런 민법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보상을 다 해줘. 그러니까 누구든 우리나라에서 차라는 것으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얼마까지? 사망 최소 1억 8천까지. 왜 1억 5천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치료 중 사망인 경우에는 1억 8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그거죠. 이것도 역시 국어로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자동차가 돌아다니는데 피해자 보호하는데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보상해줘야 된다면 운송업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 법과 함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도 같이 이 시기에 만들어서 우리 이제 뭐 새마을 운동하고 뭐 이럴 때잖아요. 자동차가 많이 운행되면서 그 운행하는 운전자를 보호하고 또 피해자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 잘 살아보세라고 한 것이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된 취지다. 그래서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배법을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배법의 1조가 그거고요. 자배법 2조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 하나하나를 해석해줘야 되죠. 자동차다. 그럼 자동차야? 그러면 전동 킥보드는 자동차야 아니야? 그 다음에 스쿠터는 자동차야 아니야? 경운기는 자동차야 아니야?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다툴 수 있잖아요. 교통 정리를 해줘야 돼요. 법에서는. 그래서 법에서는 어떤 그 용어 정리, 정의, 이거는 이거다라고 딱 못을 박아줘야 돼요. 도로교통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교통법에서의 도로는 어떤 경우가 도로다. 뭐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 그래야 결국은 이 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또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줍니다. 그래서 2조는 정의. 자, 3조는 이 목적에 해당하는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줄여가지고 운행자 책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25페이지 자배법 3조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 이걸 줄여서 이꼬르 운행자 책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법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법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또 용어 또 정리 다 하나씩 할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는 누군지. 자기.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거나 사상케 하는 경우를 줄여서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면 여기서는 민법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아까 우리는 민법에서는 가해자 본인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가해자 본인이 져요. 그러면 피해자는 이 사람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한 사람에게만. 자, 근데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만들었는데 똑같이 이 사람한테만 물어주라고 한다고 이 사람 돈 없으면 안 되잖아. 물론 이 사람이 차 주고 돈이 많은 사람이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가해자 본인이 아닌 굉장히 확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배상 책임 주체를 확대했다라고 용어로 써요. 누구에게 물어줄 수 있어요? 운행하는 자. 운전자가 아니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운전자에게 있잖아. 만약에 이게 교통사고야. 그럼 가해자 본인은 누구예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죠.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사고를 딱 냈으면 나는 피해자는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한테 돈 내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배법에서는 운행하는 자를 누구로 보냐? 이 차를 소유한 사람, 운전한 사람. 운전한 사람은 여기서 운전자가 이 소유자로부터 운전직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이때는 이 운전자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이 운전자는 결국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이제 자배법상의 책임은 소유자, 그 다음에 운행자라고 볼 수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운행자 책임에 의한 운행자가 허락 안 받고 운전한 사람, 몰래 훔쳐가지고 운전한 사람, 명의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여기서 뒤에 보면 그 운행자의 종류에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운행자 책임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배법 3조의 손해배상 책임에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배상 책임, 물어줘야 되는 사람의 주인공, 가해자를 확대했다. 누구로? 가해자 본인이 아닌 운행자로 책임을 확대했다. 그래서 배상 책임 주체를 확대했다 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가해자 본인 한 명한테 청구하는 거랑 소유주, 무단 운전자, 승낙 피보험자, 누구 했고 여러 명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여러 명에게 얻어 걸리지. 이 중에 하나는 되게 돈이 좀 있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청구할 때 이게 5명이다. 그럼 20씩 청구해요? 아니죠. 100%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진정 연대 책임. 그래서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와 관련돼서는 여러 명의 운행자들이 무슨 책임? 부진정 연대 책임. 여기서 말하는 부진정 연대 책임 뭐냐? 내가 느닷없이 사고를 당했어요.
연대 책임을 이제 진정 연대 책임 얘기할 때 내가 느닷없이 사고를 당했지 보통의 연대 책임을 질 때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뭐 무슨 약정을 해가지고 너가 책임을 같이 져 이런 건데 교통사고는 느닷없이 났어. 나 이 사람도 몰라.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지지만 부진정으로 다 같이 그냥 누구든 상관없이 나에게 100을 다 물어줘야 해요. 그럼 이 사람들 간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 교통정리해서 구상하면 돼요.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여러 명의 운행자인 배상 책임의 주체에게 누구에게라도 부진정 연대 책임에 의해서 자기가 받을 손해액을 100% 다 보상받으면 돼요. 무조건 100%예요? 아니죠. 본인이 만약에 과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까 공평 분담의 원칙에 의해서 과실상계하면 되잖아. 내가 과실이 50% 있다. 그럼 나는 50%를 이 사람들에게 다 받는 거죠. 나의 손해액의 50%를 전부 다 한 사람에게 그냥 100을 받고 나중에 그 자기들끼리 구상하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렇고요. 이게 이제 배상 책임 주체의 확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아까 민법에서는 입증을 누가 한다 그랬어요? 이 피해자가 네가 그랬잖아. 입증 책임을 네가 그랬잖아라고 입증해야 돼요. 지금도 민사적으로 청구할 때 이제 의료사고 같은 경우 조금씩 뭐가 막 바뀌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의료사고 입증 누가 해요? 피해자가 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 전문적인데. 의사들 차트를 가져다가 너가 뭐 잘못했어라고 주장해야 되니까 의료사고가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 되는 거죠. 입증하기가.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져요.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는 이 피해자의 사고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둡니다. 사고 사실 자체. 그래서요 사고가 어떻게 났고 뭐 했고가 아니고요. 그냥 사고가 딱 난 사실만 확인하면 그냥 무조건 여기는 네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가해자가 무조건 해줍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그래서 민법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피해자. 근데 자배법의 입증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어요. 그럼 가해자는 어떤 입증 책임을 지냐?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이러이러한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서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돼, 가해자가. 그래서 이게 이제 승객 이외의 경우에는 이제 삼명체. 그래서 조건을 걸었어요. 네가 이러이러한 조건에 모두 충족하면 책임이 없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이 조건에 충족이 다 되면 책임을 안 지는 거고요. 입증을 못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고. 여기는 그냥 무과실 책임주의예요. 무슨 얘기냐? 승객이나 탑승차. 내 차에 탑승한, 내가 운전했고 내 차에 탑승한 누군가가 다쳤어.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차에 탑승한 사람이 고의나 자살이 아니면 나는 무조건 책임을 집니다. 그게 이제 보험으로 처리돼요. 그럼 이 사람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물어줘. 이 사람이 물어줘야 되는데 보험이 안 들었다. 그러면 보험이 든 사람한테 뭔가 청구하겠죠? 보험이 들어있다. 그럼 보험회사가 물어주고 누구에게? 가해자에게 다 구상합니다. 보험회사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모르더라도 아까 저 종결 이후에 청구권 대위 구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 건 모조리 받아와요. 그러면 보험을 뭐하러 들어요? 라고 하지만 보험의 효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단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험회사가 보상해 준 건 강력하잖아요.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해주고 받아오는 문제는 보험사가 알아서 할 문제고 그 피해자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이용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요. 가해자가 있는 모든 건에 대해서 다 구상합니다. 가해자에게 다 구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내가 과실이 없어. 저 차가 나를 와서 딱 때려갖고 100대 0인데 내 승객이 있어요. 그럼 내 승객을 내가 보상을 해줘, 우리 보험사가. 그리고 우리 보험회사는 저 사람에게 평생 쫓아다니면서 구상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처리되는 거다. 자, 그래서 자배법 3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간략히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예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배상 책임의 주체를 확대했다. 두 번째, 입증을 안 해도 되는 입증 책임을 전환시켰다. 세 번째,
이러이러한 규정을 두었어요.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다.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써라. 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배법 3조는요 반드시 외워야 돼요.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돼요. 이걸 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지금 설명을 들어서 난 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자, 책 덮고 써보세요. 지금부터 써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아직 시험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천천히 시험 보기 전에 외워야겠다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냥 자꾸 하다 보면요 입에 붙어요. 외워져요. 운행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 얘기는 뭐냐, 이 지금 사고를 낸 사람이 뭐라 그러죠, 불가항력적인 사고다, 나는 100대 0이다, 이런 얘기죠. 100대 0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0이다, 너가 100이다, 이걸 입증하고, 그 다음에 운행의 주의를 게을리지 하지 않았고,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경찰서에 사고 처리하잖아요. 경찰서에서 가해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 끊어요. 안전운전 불이행. 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만약에 피해자야. 딱지 안 끊었어. 그리고 나는 실제로는 저 사람이 과실이 100%야. 그리고 내 차에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다는 걸 증명. 이게 사실 되게 애매한데요. 옛날 교재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현대 자동차 기술 공학적으로는 도저히 이걸 입증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뭐냐? 사람이 있으면 절대 치지 않도록 급정거를 하는 정도의 기술을 요한다. 그래서 이걸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실무적으로는 불가항력 100대 0 사고를 입증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 입증 책임의 전환, 배상 책임의 주체. 이건 아주 기본이니까 세 가지는 다 외워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